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재외동포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동포 정책을 대폭 개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노코로나 정책으로 상해 봉쇄령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시 전체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가 18일 자정 직전에 마감돼 막차 보고하거나 연장 신청하려는 수천만 납세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완전 동결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뉴욕 맨하튼에서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컨셉트카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모든 재외동포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동포 정책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히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복수국적 대상 연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한면택 기자입니다.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주 한인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일대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외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히 모든 재외동포들을 한 분 한 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며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모국과의 친밀감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 여러분들에게 이제 국가가 힘이 되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셔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이제 국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워싱턴 동포간담회장에서 방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동포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동포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이 동포를 위한 사항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동포분들이 현지에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만큼의 자랑스럽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분들이 부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면 역대 정부들이 지키지 못했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반드시 이행해 모든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김석기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발의한 복수국적 대상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반드시 관철시켜 은퇴 연령대 한인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제2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우리의 차세대 인재들이 한국의 병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 거주국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석기 의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노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팬데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해 봉쇄령이 수주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주거용 건물을 격리시설로 쓰겠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음식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노한 시민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 코로나 정책으로 상해 봉쇄령이 3주 차에 접어들며 시 전체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격렬히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정부 당국이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을 격리시설로 이용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공권력에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부족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꼼짝없이 집에 갇힌 사람들은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식량이 떨어져 간다며 호소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식량 배급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배달 회사들은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공무원들이 각 세대를 돌며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할 리 없습니다. 봉쇄가 시작되고 2인 가족이 지급받은 식재료는 작은 닭고기와 당근 몇 개, 배추 한 포기가 전부입니다. 다음 배달은 2주 뒤에나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주문을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문에 성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사지 기계의 진동을 이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주문도 여의치 않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체로 산지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식자재를 물물 교환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해 주민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번 봉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가는 시점에 노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는 월요일인 18일 자정까지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수천만 납세자들의 마음도 급해졌는데요. 1억 3천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은 대다수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으나 대략 3천만 명은 마감일에 막차를 타거나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가 마감되는 18일 텍스데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3천만 납세자들이 막차 보고 또는 연장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오는 월요일인 18일 자정 새벽 0시 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2021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텍스 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메인주만 하루 늦은 19일에 마감합니다. 사정상 텍스데이 자정 안에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전문가 도움 또는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7일까지 6개월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서 파일 메뉴의 오른쪽을 보면 익스텐션을 요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IRS 무료 파일링을 이용해 연장 신청 등을 하려면 개인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10월 17일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 안에 IRS 웹사이트에서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페이 항목을 누르고 은행 계좌로 내는 다이렉트 페이나 데비카드 또는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는 항목 중 하나를 골라 은행 계좌와 데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1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e-파일링으로 제출한 납세자들 가운데 71%는 돌려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를 받았는데 올해는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가구당 평균 3,225달러로 전년보다 300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5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까지 1년 만에 재개돼 전면 오픈됐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에선 EA 순위만 오픈됐을 뿐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제자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5월 1일부터 적용받는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까지 포함해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그동안 승인이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까지 1년 만에 재개돼 전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커런트로 바뀌면서 전면 오픈을 기록했습니다. 5순위인 투자 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의 승인일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중단됐다가 3월 15일자로 재개돼 5월부터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성직자 종교 이민의 최종 승인일도 최근 몇 달간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중단됐다가 5월에는 커런트로 재개됐습니다. 다만 투자 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는 80만 달러로 100만 달러는 105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E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뉴욕 맨하탄에서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컨셉트카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 2020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판매량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모델이 전기차 디자인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새로운 컨셉카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를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 X 스피디움은 지난 13일 뉴욕 맨해튼의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컨셉카를 통해 제네시스의 철학과 앞으로 제네시스가 가져갈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자사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이 모델에 담아 극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스피디움이라는 이름은 제네시스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인제에 위치한 대표적인 레이싱 트랙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인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전동화 시대에도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가치는 영속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제네시스의 신념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부사장은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는 일종의 디자인 모델로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자유로운 디자인 연습 과정에서 탄생했다며 이 실험적인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DNA를 담고 있으며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일렉트릭파이드 GV70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일렉트릭파이드 GV70 생산을 시작해
미국 전기차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첫 전용 전기차인 GV60를 위한 구매 프로그램 프라이오리티 1의 론칭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네시스 컨시어지 에이전트로 최적의 판매자 연결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 웹사이트 www.genesis.com에 방문해 프라이오리티 1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